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마포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구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시는 검증과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횡성군이 2025년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한류 종합행사 연계 공모 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간 이어져 오는 가운데 전남 국립의대 신설 가능성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 다음 달 초에는 확정돼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어진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지난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의사협회의 만남은 만났다는 의미에 그쳤습니다. 지난 14일 의료인력 수급 관련 공청회도 의대 정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사실상 관심 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기대를 거는 곳은 지역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말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사전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대 중원과 신설은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라남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에는 국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포럼을 갖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또 신뢰성 차원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은 의대 정원 문제와 별개로 이렇게 다뤄져야 합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과 신설은 3월 초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정원을 정해 교육부로 넘기면 대학들과의 협의와 대한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대학들은 5월 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공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대구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지방시대 완성이 가능하다는 결의문 채택의 배경이 언급됐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치지 않고 자치권이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되어 우리 진정한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익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또 정부에 건의할 일, 우리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향특례시, 성결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성과를 한번 평가해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소멸 대응, 에너지 분권과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주제 세션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며 진행됐으며 개회식 및 특별 기획 세션은 온라인 생중계와 지방자치 TV 방송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행동교정 교육 제공 및 걷기 대회 개최 등을 통해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동대문구의 반려견 등록수가 약 2만 2천 마리로 늘어남에 따라 구는 대형견, 중소형견이 분리된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견 대기소를 설치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비 및 임시 위탁보호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과 문화교실 운영은 물론 반려견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도 열어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구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시범 운행을 앞둔 마포순환 열차버스에 대해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포구에서 마포순환 열차버스의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축하 공연과 시승식도 이뤄져 방문객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레드로드 R2에서 마포 순환열차버스의 제막식과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내 외국인 관광객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제막 퍼포먼스와 사전 공연으로 문을 연 일부 제막식에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MOU 체결이 이뤄졌고 가수 정동원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2부 시승식에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석자들이 직접 마포순환 열차버스에 탑승해 끼리끼리길과 하늘길에서 펼쳐진 공연을 관람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마포순환 열차버스는 2월 중 시범 운행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포순환 열차버스에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어르신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마포구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마포구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행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마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연중 접종이 가능하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하면 됩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총 30곳으로 마포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건강동행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운송원가 검증과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오르며 모범 대형 택시는 6,000원, 소형 택시는 3,500원, 경형 택시는 3,2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심야 할증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며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30%, 그 외 시간대는 20%가 적용됩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법인 택시는 기사 부족으로 5,660여 대 중 3,540여 대만이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기업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횡성군 20만 원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명, 총 100명을 선정합니다. 횡성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1차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2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핵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인원이 61%를 기록했습니다. 소음 대책 지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세대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군은 올해 1월 20일부터 횡성 실내체육관 현장 접수와 함께 정부24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 세대가 대상입니다. 횡성군은 신청 기한이 오는 2월 28일까지인 만큼 대상 주민이라면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배에게 듣는 대학 입시 특강을 펼칩니다. 대학 입시 로드맵, 맞춤형 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강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그 첫 시간으로 2월 10일 횡성인재육성관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예체능 미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인성 씨를 강사로 초빙해 생생한 입시 경험과 꿈을 이뤄가는 여정을 나눴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5주간 특강을 펼치고 있는 횡성인재육성관은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한 로드맵, 중학생을 위해서는 고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맞춤형 특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보은군민체육관에서 청주공항 김천철도 및 청주공항 포항 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관정은 보은철도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결의문을 통해 유치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하는 미싱링크 구간이라고 강조하는 청주공항에서 김천철도는 추진 중인 동탄에서 청주공항과 김천에서 거제 및 운행 중인 김천에서 부산 간 경부고속선을 중부 내륙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신규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 효과 및 당위성을 적극 건의해왔으며 해당 노선들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7개 하천에 26억 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를 추진합니다. 도는 해당 설계가 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산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동시 추진합니다. 이번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하천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하천의 치수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반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참여형 친환경 하천 조성 사업 시행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지역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 그리고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계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투자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농가 수요를 반영해 비닐하우스 지원뿐 아니라 관정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24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직매장의 시설 개선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개 시군의 지역 푸드 플랜 운영을 지원해 잔류농약 검사비, 안전품질 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회의는 도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 협의체입니다.
이번 출범은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뤄졌습니다. 경북도는 기존 운영협의체와는 별도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통해 경상북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 의료 환경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병원의 경우 현장을 떠나는 필수 분야 의료진이 많아 다음 달에는 응급실과 수술실이 붕괴 직전에 놓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료 전담 의사 35명 중 대다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는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중 4명은 응급의학과 의사고 마취통증의학과와 소화기 내과를 맡았던 전임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환자들에서 사업 때문에 엄청 자꾸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이제 마취소가 없어서 그랬죠. 올해 전임의 채용 공고에는 5명만 지원했고 임상진료 교수 지원자도 10여 명뿐이라 의료 공백을 메우긴 역부족입니다. 결국 채용보다 이탈하는 의사들이 많아 응급실과 중환자실 모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수술 건수와 시간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과에서는 밤에 응급실 호출을 받지 않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술과 입원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재이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묵살을 당했어요.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그래서 노상에서 3시간을 그 응급 환자를 세워놓고 우리는 전화를 걸린 거죠. 한계점에 다다른 지역 의료계는 응급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 확충과 업무 환경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고객 데이터와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센터를 전북 전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JB금융지주 아래 2개 은행이 하나의 전산센터를 구축해 이용할 계획인데 광주은행 직원들은 두 은행을 통합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전산센터 정부 이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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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센터 처리하라!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전산센터의 전북 이전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전산센터가 관리하는 고객 데이터 등 전산 정보 역시 광주은행의 자산인데 이를 역외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은행이 데이터가 많습니까? 전북은행이 많습니까? 어디가 고객이 많습니까? 하드웨어만 이게 자산인가요? 우리 고객 데이터도 자산입니다. 광주은행 자산이 전북에 있는 게 맞습니까? 시민단체 역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주거래 대상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정보가 전북에서 관리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흡수해 통합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원뱅크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용 안정 그리고 앞으로 광주 지역사회에서 광주은행을 입사할 우리 후배들의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달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공동 전산센터를 오는 2028년까지 전주에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후보지였던 광주 첨단 3지구 AI 융복합단지보다 장애 복원력, 인허가 용이성 등이 더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광주은행 측은 물리적 공간 확보 및 하드웨어 설치가 주 목적이며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화순에 있던 광주은행 연수원을 전북 정읍으로 옮겼고 광주은행에서 1,500억 원을 현금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수시립도서관이 읽고 싶은 책을 가까운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협약기관은 9개소이며 시는 서비스를 통해 더 활발한 독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이나 리브로피아 어플을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하고 해당 서점에서 직접 대출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협약기관은 가을서점과 나라서적, 미래서점 등 총 9개소입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형 한류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에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6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한류축제와 연계해 각 지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한류 행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수, 부산, 경주, 천안 등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시가 공모한 비욘드 K페스타인 여수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한류 콘텐츠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700명의 젊은 인재들이 대학 캠퍼스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에서 2024학년도 제주대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학사 보고, 학위 수여, 교과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따뜻한 인성을 갖춘 리더로 성장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청년 이어드림 등 인재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제주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영암왕인 문화축제가 전남 영암에서 열립니다. 영암왕인 문화축제는 영암에서 벚꽃이 한창일 때 왕인의 기술적, 외교적 가치를 알리는 축제입니다. 역사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현대 스타일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인 박사 테마 퍼레이드와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영암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기 오산시가 청년들의 취업을 관리하는 면접 합격 응원 세트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패키지는 단순 면접 지원을 넘어 면접 후 사후 관리까지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데요. 특히 정장 무료되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